상암동 떡볶이집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권의 뜨겁고 독한 이슈만을 모아서 매콤하게 요리하는 상암동 떡볶이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자 뉴스의 맛을 맵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뭐 아침부터 큰 뉴스였죠.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소식입니다. 자, 뭐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택을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당의 화합과 단계를 위해서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님부터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요? 감히 저는 이제 정치 후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을 향한 초선 의원들의 거의 뭐 집단 린치에 가까운 멍석말이에 나 전 의원이 그동안 당에 위해서 헌신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다 평가절하되고 뭐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사람으로 평가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런데 그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뭐 보수의 잔다르크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잔다르크는 적어도 싸우라도 보고 나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싸우러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끌려 나간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용감한 뭐 포기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용감한 포기? 글쎄요. 포기는 항상 회피할 때 정당화하려고 쓰는 말이죠. 저는 용감한 포기라는 말은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대표라고 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어떤 목표가 있는 분들이 보통 나가려고 오랫동안 고민할 텐데요. 나 전 의원께서 그 기후변화 대사직이라든지 저출산 고령의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수락하실 때도 저는 어느 정도 당대표를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끝까지 고민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는 글쎄요 좀 마지막 뭔가 좀 아쉬웠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집단 린치에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싸워서 나가는 그러한 리더적인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좀 회피하는 모습에 있어서 좀 뭐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굴욕적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뜻이 다르더라도 어떤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과 협치를 할 수가 있고요. 지더라도 패배하더라도 또 승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이 불출마 종용 사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국민의힘의 저희 당이지만 좀 정당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집단 린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집단 린치를 당한 것도 당한 것이겠지만은 여론조사 상으로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마 불출마 선언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그 측근들은 뭐 여론조사는 큰 뭐 결정의 배경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설 명절을 지나서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까지 다 모아서 보면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이제 국면인 것이고, 그 떨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뭐 비윤 또는 뭐 반윤 뭐 이런 성격의 그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범친윤의 테두리 안에서 이 친윤계에 가까운 당원들의 표를 김기현 의원하고 나눠 가지는 국면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 쪽으로 쏠리니까는 사실 그게 유실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 상황은 오히려 이제 좀 나경원 전 의원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측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난 출마를 못하는 사람처럼 움직일 게 아니라 좀 중도지향적이고 그러한 어떤 확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이 지지율을 떠받치는 과정이 있었어야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한테 밀리더라도 비윤의 어떤 그러한 표심을 일부 흡수하는 형태로 좀 2등은 유지를 했어야,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했어야 이제 사실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 움직임조차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도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략의 패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때리는 모습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또 판단의 미스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하는 게 좀 정당한 거냐 이런 의구심을 또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정부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긴 어렵게 됐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나 전 의원이 불출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같은 심정으로 불출마 결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본인이고 가짜 엄마는 또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일 텐데 가짜 엄마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누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여러 가지 수사와 비유를 이제 동원을 했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용기, 용감한 포기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얘기는 결국 이 가짜 엄마는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거겠죠. 솔로몬 왕이 이제 대통령인 것이고. 예, 예. 솔로몬 왕이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핵관들은 당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경원 전 의원 자신으로서는 당을 위하고 또 정부의 성공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떤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내려놓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거기에 맞는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처신 또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내 불출마를 하더라도 예. 거기에 이 얘기에 맞는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그런 발언을 분명히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짜 엄마가 있다면 누굴까 우리가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저는 이게 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용감한 포기 말씀하셨지만 포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어떤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다른 것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오늘 수사로 떼어놓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을 자제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비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와 이제 불출마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지율 하락을 꼽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지지율 하락이 결국은 윤심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의 나 전 의원에 대한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당원분들께서 간접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래도 좀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저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 전 의원이 지지율이 조금 지난번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어떠한 프레임을 전환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명확히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이러한 지점 때문에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한 번 더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도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분열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게 이제 두려웠다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반윤 또는 비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 현 상황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언론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프레임조차요.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프레임조차 뚫고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불리한 프레임이 있다면 국민들께 본인의 어떠한 진정한 생각이라든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 비전을 통해서 당원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리더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당원들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나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그런 카리스마식의 정치도 필요한데 나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러한 지점은 좀 안타깝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스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도 예. 보여줬어야 된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걸 지적하셨는데 자 고심 끝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 맵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한 뉴스 모두 마라맛 가장 매운맛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네, 또 말아마시고 말아마시에요? 심지어 너무 뜨겁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출마 포기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뭐 공천을 받는 것이냐, 또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억측만 하거든요. 뭐 더 혼날 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여러 대 얻어 맞았지만 더 혼날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과연 뭐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싶은 생각도 있어서 말아마신데 심지어 뜨겁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말아마신데 심지어 뜨겁기까지 한 뉴스였습니다. 자, 김영태 최고위원님. 전 매운맛인데 짠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짠 매운맛. 예, 처음엔 순한 맛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집단 린치에 또 여러 가지 간을 보다가 떡볶이를 좀 졸이고 점점 그러면서 맛이 매워지면서 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좀 이런 시기를 놓쳤던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차원에서 좀 매운 짠맛으로 하겠습니다. 매운 짠맛.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에 대한 맵기 평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자,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이번 주 토요일 날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대표가 오늘 당내의 강경파 초선 모임이죠.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만났는데 이번 주 검찰 출석이 있는 만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오늘 어떻게 이 뉴스 보셨는지요? 뭐 철험회 소속 의원들 중에 뭐 수사기관 출신도 있고 뭐 변호사 출신도 있고 합니다만 이분들이 뭐 로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를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내외의 상황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게 되면서 이 검찰 출석을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검찰 출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올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뭐 가결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고 그러면 논란이 이어질 것이고 또 기소가 될 것이고 계속 논란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예. 이 당원 80조 얘기 나올 것이고 예. 그거 이재명- 포함해서 다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네. 얘기의 상황에서 당내에 이른바 이제 이 비명계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강경파,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강경파니까 이 강경파들의 의원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신의 상황을 좀 떠받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보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지도자에게 기대를 거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행보인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개개인들로 보면은 훌륭한 점도 있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서부터도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네.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굳이 검찰 수사 앞두고 이분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해명이라든가 또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뢰 회복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좀 폐쇄적인 어떤 구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역효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당내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로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민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호남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검찰 소환에 맞대응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태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그 솔로몬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은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질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적 리스크 의혹으로 민주당이 분열되고 계속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헌정사에 정말 기록될 정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과연 민생에 과연 도움될 것인가. 본인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민생 행보를 다니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이러한 정치에 질리고 짜증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감정을 가지실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의 순간이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YTN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내용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인 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3%, 야당 탄압, 정치 수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3.8%로 나타났습니다. 기소가 될 경우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견은 63.8%고 유지해야 한다 하는 응답은 27.9%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적 제거다, 탄압 수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를 하기만 하면 뭐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저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방식이 지지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좀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진 몰라도 그 이상의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이전에 정권을 잡았던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회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도 있고 뭐 민주당도 있고 각 정당들이 있지만 이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보를 앞으로 가져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로만 대응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것은 또 민생 행보를 하는 것 자체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민생 행보를 하고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슨 사법 리스크가 가려지지 않거든요. 당장 조사받아야 되는데 조사받으러 가는 날까지 뭐 민생 행보 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뭐 없어지겠습니까? 그러진 네. 않는 것이고 오히려 거대 야당이고 의석을 많이 가진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을 챙겨야죠. 난방비도 오르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이 여당도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당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 무슨 뭐 이 추경도 얘기하고 뭐 30조 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추경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다라고 또 방탄 얘기만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도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민생에 대해서는 민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당내 이제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만든 모임이 있는데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오는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출범한다는 건데 비명계 김종민 의원 또 이원욱 의원이 모임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친문계 홍영표 의원 또 이인영 의원도 같이 이 모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영태 최고위원님부터 이 이재명의 플랜 B가 본격 가동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 탄압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계신 게 전략상 저희 국민의힘에겐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지점이 아마 다음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고 또 심판에 어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자,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 자, 맵기로 두 분의 맛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이것은 매운맛이고 특히 끝맛이 매운 그러한 매운맛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는 지금 이게 매운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민주당 지금 사람들은. 근데 이거 굉장히 매운맛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람 문제로 비춰지면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진짜 길이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될 거냐를 앞으로 논의하는 게 이 매운맛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저도 얼얼한 마라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얼한 순한 마라 맛. 맛인지 매운 맛인지 마라 맛인지 하도 매운 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맛 평가가 안 되는 맛 지경까지 왔다 생각됩니다. 맛 평가를 할 정도 혀가 이제 얼은 거죠 이제. 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매운 뉴스다. 예.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상암동 떡볶이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